목표 관리 도구로 활용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덱스, 퓨처 로그, 먼슬리 로그, 데일리 로그를 만들어 줄 거고 연간 목표 컬렉션과 목표 트래킹을 위한 목표 관리 컬렉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 달 포커싱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수 있는 컬렉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윤곰입니다. 새해를 기다리며 다이어리를 샀어요. 너무 빨리 샀나 봐요. 아직 오지 않은 새해를 기다리다 PDS 다이어리를 또 샀어요. 그래서 올해는 다이어리가 2개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PDS 다이어리는 구매할 계획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현재까지 PDS 다이어리를 한 2주 정도 사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PDS는 시간 관리용이다 보니까 이거 하나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포스트잇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제 MBTI가 N이다 보니까 머리에 잡생각이 좀 많은데 이걸 담아내기에는 PDS는 아무래도 S에 가까운 현실적인 I라서 이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의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저의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블랙저널이 또 하나 필요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올해는 블랙저널과 PDS 다이어리를 병행하려고 해요. 오늘은 블랙저널을 세팅하는 날이에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노트 리뷰 짧게 하고 갈게요. 올해 블랙저널용으로 산 노트는 인생상점에서 구매했어요. 그린색 노트는 작년 블랙저널로 사용한 몰스킨 노트이고요. 크기를 비교하면 세로 길이는 같은데 가로 길이가 손가락 두께 하나만큼 차이가 나요. 참고로 인생상점 노트는 A5 사이즈예요. 두께는 인생상점 노트가 몰스킨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두꺼워요. 이렇게 보면 차이를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무게도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페이지 수인데요. 인생상점 노트의 페이지 수는 192페이지. 몰스킨 노트의 페이지 수는 240페이지. 인생상점 노트가 페이지가 훨씬 적은데도 훨씬 두꺼워요. 그 이유는 바로 종이 두께 때문인데요. 인생상점 노트는 만년필 사용에 적합하게 나온 노트라서 종이가 좀 두꺼워요. 그림을 그려도 될 만한 종이에요. 그에 비해서 몰스킨은 엄청 얇아요. 바스락거리고 가벼운 느낌이고요. 만년필로 글씨를 쓰면 뒤에 다 비쳐서 만년필을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인생상점 노트는 종이가 두꺼워서 글씨를 쓰는 데에는 느낌이 참 좋은데 치명적인 단점이 이거예요. 종이가 두껍고 빳빳해서 그런지 노트가 좀 벌어지더라고요. 노트에 달린 고무줄로 묶어도 꽉 묶이지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인생상점 노트는 블랙저널용으로 나온 거라 종이 하단에 페이지가 미리 인쇄가 돼 있어요. 이 점은 블랙저널을 쓰는데 참 편리해요. 장단이 확실하게 있는 편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저널 시작할게요. 블랙저널은 레고 같은 모듈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 자기에게 맞는 주제별로 내용을 직접 구성하는 거예요. 이 주제 단위를 컬렉션이라고 해요. 오늘 저는 블랙저널의 기본 컬렉션인 인덱스, 퓨처 로그, 먼슬리 로그, 데일리 로그를 만들어 줄 거고 저만의 맞춤형 컬렉션으로 목표 관리를 위한 연간 목표 컬렉션과 목표 트래킹을 위한 목표 관리 컬렉션을 만들어 볼 거예요. 목표 트래커는 제 블랙저널의 핵심이기도 한데 오늘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컬렉션 페이지들을 만들기 전에 About 블랙저널 페이지부터 만들고 가려고요. 새로 블랙저널 노트를 사면 가장 먼저 해줘야 하는 게 새 노트에 적응하는 단계인데요. 1년 동안 블랙저널로 사용할 이 노트에 대해 기록해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세로랑 가로 칸수를 체크하는 건데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블랙저널에 새로운 페이지를 쓸 때마다 칸수를 계산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먼저 세로 칸을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자로 그어 보니까 제가 사용하는 자가 이 노트에는 조금 짧아요. 앞으로는 노트에 선을 그을 때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세로줄은 전체 칸수를 체크했다면 그 다음은
세로 줄에서 중간 위치를 체크를 해줬어요. 이번엔 가로 칸을 체크해 줄게요. 총 26칸이네요. 그리고 중간 위치도 체크를 해서 13번째 칸을 표시해 줬어요. 세로줄, 가로줄, 중간 줄까지 섞여 있으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세로줄은 세로줄대로, 가로줄은 가로줄대로 같은 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블랙 저널에 사용할 펜에 대한 정보도 담아 놓으려고요. 올해 사용할 펜으로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펜 6개 세트를 구입했는데요. 펜 두께별로 0.05부터 0.8mm까지 들어있는 세트예요. 그래서 펜 두께에 대한 정보를 남겨줬어요. 선이랑 글씨 정도를 남겨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년 동안 블랙 저널에 사용할 기호들을 정해줍니다. 블랙 저널은 스케줄러이면서 일기이면서 아이디어 노트 역할까지 모두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이 담기기 때문에 기호를 미리 정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나중에 메모의 기호만 보고서도 빠르게 무슨 내용인지 체크할 수 있어요. 해야 할 일, 이벤트, 메모 이런 내용들을 표시할 기호랑 그 외에도 필요한 기호들을 여기에 모두 적어주면 돼요. 기호는 이 정도로 써줄게요. 나중에 기호를 새로 쓰게 되면 여기에 추가해주면 돼요.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내가 기록한 컬렉션이 어디에 있는지 빠르게 찾기 위한 목차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쓴 기호 페이지를 목차에 적어줬어요. 블랙 저널의 내용을 채워갈 때마다 인덱스에 목차를 구성해주면 돼요. 이번에는 연간 목표 컬렉션이에요. 이건 기본 컬렉션에 있는 건 아니고 저만의 컬렉션인데요. 제가 블랙 저널을 쓸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예요. 새해 다이어리 열심히 쓰다가도 조금 지나면 금방 나태해지고 점점 다이어리를 잊고 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연간 목표 페이지를 보면 다시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만다라트를 많이 활용하기도 해요. 저도 작년에 만다라트를 썼었어요. 근데 올해는 만다라트를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만다라트는 너무 좋은 도구이긴 한데 목표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해야 할 게 많아지다 보니까 목표에 집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번엔 저에게 맞춘 목표 페이지로 구성할 거예요. 제가 평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만 목표로 적어줄 거예요. 제 3가지 목표는 창작, 공부, 운동 딱 3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저의 이 3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베이스 3가지를 써줄 거예요. 건강, 재정적 독립, 그리고 운 이렇게 3가지예요. 옆 페이지는 1년간 제 목표를 리뷰하기 위한 페이지입니다. 이 연간 목표 컬렉션은 뒷부분에 목표 트래커랑 연결이 되니까 그때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여기까지만. 퓨처 로그 컬렉션이에요. 지금 당장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이나 계획을 적어놓기 위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당 3개월씩 총 4페이지에 퓨처 로그를 만들어 줄 거예요. 휴가 같은 먼 미래 계획이나 가족들 생일, 기념일 같은 걸 주로 적게 되더라고요. 매달 초에 먼슬리 로그를 쓰게 될 때마다 퓨처 로그에 있는 그달의 일정을 체크해 주면 돼요. 먼슬리 로그 컬렉션이에요. 먼슬리 로그는 블랙 저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타이틀을 쓰고 한 달을 기록하면 돼요. 이 한 페이지에 한 달간의 기록이 축약적으로 들어가야 먼슬리 로그 컬렉션이 유용해요. 그래서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기보다는 월 단위로 한눈에 보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넣어주는 게 더 좋아요. 먼저 한쪽 페이지에는 한 달의 일정이나 기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짜를 위에서 아래로 쭉 써줄 거예요. 요일도 옆에 같이 적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먼슬리 로그는 간략하게 적는 걸 좋아해요. 저도 예전에는 많은 걸 기록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부담스럽고 꾸준히 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욕심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도 헤비 트래커는 기록해 줄 거예요. 페이지 아래 약자로 무슨 습관인지 써주고
날짜 옆에 기록하는 식으로요. 헤비 트래커는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한 게 아니라 칭찬하기 위한 거란 거 아시죠? 그래서 최대한 성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것 딱 2개, 많으면 3개까지 써줄 거예요. 이번 달은 미라클 모닝이랑 다이어리 쓰기 2가지를 트래킹 할 거예요. 아직까지 잘하고 있어요. 옆 페이지는 월간 목표 관리 페이지로 활용할 거예요. 이건 저만의 목표 관리 시스템인데요. 포커스, 트래킹, 그리고 리뷰입니다. 매달 목표를 한 가지 정도 포커싱하고 한 달 동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트래킹을 하고 마지막으로 월 말에 리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에서 말한 연간 목표 컬렉션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뒤에 목표 관리 컬렉션에서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데일리 로그 컬렉션입니다. 블랙 저널의 꽃이라 할 수 있어요. 데일리 로그는 생각 잡동사니를 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적으면 돼요. 일정을 적어도 되고 해야 할 일, 중요한 일, 모든 걸 적을 수 있어요. 하루 중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 심지어 그날의 감상이나 짧은 일기를 써도 돼요. 진짜 여기는 하루 동안 머릿속에 있는 잡동사니를 다 모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기록할 때 앞에 기호가 중요해요. 일정이랑 메모, 아이디어 이런 걸 다 적을 건데 구분을 해줘야 나중에 보기 편하잖아요. 매일 하루가 시작되면 그날 날짜를 쓰고 하루 동안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이건 영상 촬영 날 이후에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록이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다가 떠오른 공부 아이디어도 적으면서 영어에 열받아가지고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 그냥 분노의 감정을 쏟아낸 그런 내용도 있고 친구 출산 선물 해야 할 일도 적어놓고 그날 저녁에 신랑이랑 나눈 대화 내용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저처럼 생각이 많은 MBTI가 N인 분들은 이렇게 적으면서 머리를 좀 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막 적는 블랙 저널 방식이 너무 좋더라고요. 목표 관리 컬렉션이에요. 뒤에서 이야기하겠다던 바로 그 컬렉션입니다. 목표 관리는 연간 목표 컬렉션에서 시작해요. 연초에 연간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 월마다 목표 포커싱과 트래킹, 리뷰를 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달에 포커싱이 된 목표를 잘 관리하기 위한 컬렉션을 만드는 거예요. 이 페이지가 이번 달 그렇게 만든 컬렉션 중 하나예요. 말로 하니까 복잡해 보이는데 직접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올해 연간 목표 컬렉션에 런 부분 목표를 먼저 써봤어요. 매월 초가 되면 포커싱을 하나 정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잡으면 돼요. 저의 이번 달 포커싱은 이 목표들 중 하나인 토플이에요. 지금 문제집 2권을 사서 풀고 있거든요. 그럼 토플 점수라는 연간 목표에 토플 공부라는 월간 포커싱이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번 달 포커싱을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줄 수 있는 컬렉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름을 토플 트래커라고 붙여서 만들어 봤어요. 컬렉션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니까 마음에 맞게 만드는 거라서 정말 다양한 내용과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저도 토플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컬렉션을 어떻게 만들지 공부를 하다가 지금 풀고 있는 토플 문제집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문제집을 푸는 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번 풀었다고 다 제 머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끝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 번 회독수를 늘리는 공부로 해야겠다 이런 결론에 다다른 거죠. 그러려면 문제집 단원별로 내가 몇 번째 회독을 하고 있는지 각 회독에서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기록을 하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만든 단원별 칸에 회독수랑 공부한 내용 그리고 날짜를 적어 줄 거예요. 이미 지난 기록은 기억이 잘 없어서 자세히 쓰지 못했고 챕터 1 같은 경우는 2회독을 한 기록을 써준 거예요. 이때는 2번째 보니까 풀이 해석이랑 단어 암기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진도별로 기록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플 트래커 컬렉션의 마지막 페이지도 리뷰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부하면서 느낀 피드백을 기록할 거예요.
제가 완성한 올해 연간 목표예요. 다른 목표들도 아까 토플 공부처럼 블랙 저널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읽은 책 기록이란 목표는 북로그 컬렉션을 만들어서 실천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블랙 저널을 목표 관리 도구로 활용하니까 저는 너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목표 관리 컬렉션을 간단하게 소개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못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으로 따로 준비해 볼게요. 오늘은 블랙 저널을 세팅하는 것에 대해 영상에 담아봤어요. 블랙 저널은 사용자 맞춤 다이어리라서 자신에게 맞게 설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저도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저만의 블랙 저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블랙 저널을 꾸며보시면서 설레는 한 해 시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